자, 그 다음에 물분무 소화설비를 한번 볼게요. 자, 5번의 물분무 소화설비에서 일단 3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3번 문제 풀면 앞에 다 풀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이제 제가 기본 강의 때 누구는 이거 이 표죠, 이 표. 이게 Q 값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물분무 소화설비의 수온의 양은 A, Q, T다. 요거는 이제 20분 적용하고, 그죠? 요 Q 값. 예. 절연유 봉입 변압기 컨베이어 벨트 큰 절하면 10원 주고 특수 강도 10원 뺏겼다. 그리고 케차 케이블 트레이 덕트 12원. 그리고 주차비 차고 주차장 주차비 20원이다. 그죠? 그래서 주의점은 요겁니다. 주의점은 요 놈이에요. 요 놈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소 특차는 최소 규정이 있다. 최소 규정 50. 즉 뭐냐 특차는 50제곱미터 를 적용합니다. 최소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40제곱미터가 나오거나 50m로 우리가 면적이 나오게 되면은 50을 적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특차는 50 규정이 있다. 이건 아직 한 번도 생줄로 나오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죠. 특차 50. 예. 자, 요거 숙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물분무 소화설비는요, 1년에 한 번은 꼭 나오는 문제다. 1년에 한 번은 꼭 출제가 된다. 근데 출제되는 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예를 들면, 요런, 수온의 양 구하는 관련된 문제하고, 뒤에 이제 배수설비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표가 하나 있어, 표. 우리 고압, 헤드하고 우리 고압의 전로가 지나갈 때 그 이격거리 있잖아요. 필기 때도 자주 나오는 건데 그겁니다. 자, 요거를 숙지하시고요. 자, 봅시다. 절연유 봉입 변압기라고 되어 있어요. 절연유 봉입 변압기. 자,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큰 절 12제10 Q 값이 자, 보시면 요거는 Q가 10이다 그냥 10이라고 외우세요. 10. 요거는 Q 값이 10. 자, 이제 하고. 그리고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이 100제곱미터. 요게 뭡니까? A죠. 면적. A. 그지? 그리고 표준 방사량은 주어졌네. 요 Q 값이. 요렇게. 그죠? 주어졌다. 그죠? 그 다음에 방사압력 P가 0.4MPa이다. 자, 요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 개당, 이거 조심하세요. 한 개당 분당 방사량을 물어봤습니다. 한 개당. 그 헤드가 지금 8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8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면적, 그죠? 방사량이니까, 우리가 본래 A, Q, T에서 요거를 곱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온을 구하기 위해서 곱하지. 수온을. 그죠? 리터 퍼브는 1분당 양이고, 수원은 20분까지 뿌려줘야 되니까 요게는 이제 20분을 뿌려주기 위해서 수원을 양을 구할 때 쓰고 그러면 리터 퍼분이라는 단위가 나오면요 요거는 분당 방사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리터 퍼분의 1분당 방사량. 그죠? 그러면 면적이 100이니까 곱하기 그죠? Q가 10이지. 그죠? 10이면은 1000리터 퍼분 아닙니까? 요게 뭐냐면은 1000리터 퍼분이 여기에 전체의 방사량이 되는 거예요. 1분당. 근데 헤드 한 개의 방사량을 물어봤으니까 헤드 8개를 나누면 한 개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125리터 퍼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 K 값은 그거 구하시면 되고 저수량은 여기 이제 우리 오탈자가 하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뭡니까? 150이 아니고 100이지 100. 오탈자가 하나 있네요. 또 나오네 오탈자가. 요게 이제 뭡니까? 100입니다. 100. 그리고 시간까지 곱해주면 되지. 이거는 뭐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게 요즘에 단골 문제입니다. 이게 요즘에 조금 변형대가 나온 문제가 뒤가 있는데요. 자, 여기 4번 문제 보시면 Q가 절연유 봉입 변압기가 10이지. 이거는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면적 문제가 나왔을 때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 물분무 소화설비에서 이건 표면적.
A. 그죠? 단위는 메다 제곱이지 않습니까? 물 분무 소화 설비에 절연유 봉입 빼놨기 있죠. 이놈은요,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돼 있을 때, 바닥 부분, 이 부분은 빼요. 이 부분은. 빼고, 이렇게 되겠지. 앞, 뒤. 그죠? 그리고 좌우, 윗면. 이렇게 5면이 됩니다. 이건 5면이 돼요, 5면. 이거는 5면을 계산해 줘야 된다. 5면. 앞, 뒤, 좌우, 윗면까지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이니까. 그럼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 방출 방식에 보면은, 그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 방출 방식. 자, CO2 소화설비에서, CO2 소화설비에서 국소 방출 방식. 요 문제에서 보시면은, 면적식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면적식. 우리 위에 보면은, 이건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면적식 공식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 표면적 곱하기 13 곱하기 고합식일 때 1.4 저합식일 때 1.1 요 공식이 있습니다. 이때 요 표면적이 요거예요. 요거는 헤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요, 윗부분 요게만 한다. 이거는 뭐냐면 윗면만, 즉 한 면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여기만 뿌려준다 이 말입니다. 윗면만 가스를, 약재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5면이고 요거는 1면이라는 거, 요거 2개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요 문제에서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어요. 이거 다 풀 수 있는데 요거 잘 보셔야지. 요게 자갈 부분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도 나오죠. 이게 요렇게 해가지고 나온 적도 있어요. 1.8. 그러니까 문제가 1이 나온 거지.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똑같은 문제가 한 번은 요렇게 나오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자갈이 있어요. 이렇게. 요 자갈 부분이다. 이게 자갈 부분. 이렇게. 자갈 부분이 있고 요렇게 나온 거야. 요게 1.8m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문제에서 요 부분의 길이가 안 주어진 겁니다. 거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는 요걸 적용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오더라고. 요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자체를. 그죠?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푸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요 표가 나오죠. 표. 요 표. 요것도 이제 같이 세트 문제인데, 이거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숙제할 때 이렇게 하세요. 요 뒷부분 있죠, 뒷부분. 자, 이거는 반올림이 되지에 그럼 70 해주면 돼요. 반올림 해갖고. 요거는 또 반올림 되지에 80 하면 되고요. 요거 110은 그러니까 공짜로 나가야 된다. 0자로. 요거 그대로 쓰면 돼. 0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반올림이 안 되지에 그거 150이에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반올림 안 되지에 18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20은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 요거 2개만 좀 다릅니다. 요거는 210. 그리고 요거는 261이 되죠. 이 2개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애우지 말고, 그러니까 이 2개만 애우시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뒤에 있는 끝자리에 있는 숫자가 반올림이 되면 반올림하고, 반올림이 안 되면 내리고, 공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0이 붙어 있으면 그 수치가 그대로 간다. 근데 요 끝에 있는 요것만 210, 260이다. 요것만 이제 우리가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봐보세요. 5번이 이제 그거죠. 이 앞에 문제가 글자로 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이 문제가 났을 때. 그러니까 왜 그리 적응을 못 하는지. 이거 그려보면 되거든요. 본인이 직접. 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절연유 봉입 변압기가 있으면, 자, 여기 자갈이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자갈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갈이 있어. 이렇게. 조금만 응용해도 못 푸는 거라. 자,
그리고 물 분무 소화설비의 화전 뭐 했고 가로 5m 똑같아 문제가 5m 세로가 3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닥면에서 높이 1.9m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1.9m라는 뜻이거든. 그려보면. 그리고 바닥면에서 자갈 높이 여기서 자갈 높이까지 여기까지가 얼마나 돼? 0.3기라. 그럼 여기서 요걸 빼야 돼. 자갈은 빼야 되니까 자갈 높이는 빼야 되니까 실제 요게 대상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절연유 봉입 빼놨기가 되는 거니까 1.5m를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걸 빼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데 안 그려보는 기라. 뭐든지 그림을 그려보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요거 트릭이죠 트릭. 이 문제 나왔을 때도 참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 아니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거를 글자로 만들어냈다고 못 풀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1.5입니다. 1.9, 0. 자갈 높이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배수 설비 기준. 이거는요, 옛날에는 이렇게 설치 기준 쓰라고 다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 가로 넣기, 요거는 준비하셔야 돼. 여기 예전에 자주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넣기 요거만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턱 설치한다. 주차장에 경계턱이 10cm. 10cm 이상. 그리고 40m마다 유분리 장치,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해라. 그리고 그 기울기 필기 때 제가 엄청 강조했지. 기울기, 살물 가수연, 그죠? 가수연 해가지고 물 분무는 이거는 100분의 1, 100분의 2 아닙니까? 그죠? 요거 250분의 1, 500분의 1, 1000분의 1, 그죠? 요거 100분의 2, 그죠? 요거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한 번 나왔습니다.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여러분들 뒤에 그 정답만 봐보세요. 답만 지금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게 몇 점짜리냐면 이게 10점짜리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앞에서 수리 계산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뭐 보정이란 말을 제가 했죠. 보정이란 말을.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문제 파악부터 해봅시다. 요 문제의 파악부터 한번 해보자. 이건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건 기술사 문제예요. 기술사 문제를 떡 내가지고 자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 헤드가 6개 설치되어 있고 이거는 뭐 문제에서는 물 분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우리 이거 물 분무도 어쨌든 수계수 화설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개방형 스프링클러하고 푸는 방법이. 그래서 보세요. 동일한 지점에서 그죠? 지금 여기가 헤드 2개고 여기가 1개지 않습니까?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 문제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죠? 요쪽 방향 헤드 개수가 똑같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근데 요 문제에서는 우리가 요쪽 경로로 산출할 수도 있고 요쪽 경로로 산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 지점의 압력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정을 해줘야 된다. 예? 이런 배관에서는 보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조건을 참조해서 뭡니까? 물음에 답해라. 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게 조건에 보시면 방출 개수는 동일하다 돼 있고 그 방출 개수를 구하면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뭐 얼마가 나오면 그거로 이제 구하시면 되지. 자, 그다음에 A 지점 헤드의 유량은 60L 퍼분이고 방수압은 350kPa이다. 그러면 요거를 제가 조금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키울 거예요. 요거를 좀 키워야 되겠네. 요걸 좀 키우겠습니다. 그림만. 자, 여기 최대치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건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하세요. A 지점의 헤드의 유량은 60L 퍼분이고 그럼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 자, 여기 색깔을 구분해야 되겠네. 자, 요게 유량이 60L 퍼분. 여기 좀 옆에다 적겠습니다. 60L 퍼분. 그죠? 요거. 그 다음에 350kPa. 여기 주어져서. 그럼 K 값을 구할 수 있지.
Q는 K 루트 CP 적용하면은 K 값이 나옵니다. 그럼 K 값이 이렇게 구해 놓으면 K 값이 이게 얼마가 나오지? 32점 뒤에 보면은 얼마 나올 거예요? 071. 예, 32.071이 나오네요. 그럼 K는 32.071 이렇게 이제 적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개방형 수리계산 풀듯이. 그리고 똑같이 Q는 K 루트 CP 그 다음에 하이제 윌리엄스 씨 그거를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저 구간별 안찌름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25, 32, 25 요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걸 적용하면 되고 그리고 배관 길이는 8m, 4m, 4m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이젠 윌리엄스 식 구할 때 L 값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동합은 무시하면 의미가 없고 직관 이외의 가로선 마찰 손실을 무시한다. 즉 뭐냐면 우리 등가 길이 있지 않습니까? 부속품에 대한 등가 길이 매다 있잖아요. 그걸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관 길이만 L에 적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이젠 윌리엄스 식이 우리가 이제 기존 공식대로 나와 있는데 조도는 100이고 10의 7승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킬로파스칼이다. 10의 4승으로 나왔으면 메가파스칼이고 10의 7승으로 나오면 킬로파스칼이다. 자, 그리고 1번 문제가 뭐냐면요. A 지점 헤드에서 시작하여 여기서 시작했지. 자, 이것도 우리가 자 봅시다. A 지점 여기서부터 경로로 이 경로를 이렇게 풀으란 말이에요. 이게 1번. 1번이 요 경로입니다. 이렇게 경로로 풀었을 때 유량과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하시오 돼 있고요. 그러니까 1번은 이쪽 경로로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가 뭐냐면요. 자, 2번이 자 D 지점 헤더의 유량과 압력이 A 지점 헤더의 유량과 압력과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그럼 이것도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60 LPM. 그죠? 60리터 per 분에 350 킬로파스칼이고 그리고 K 값은 32.071 요거 이제 같다 가정했다 했을 때 경로 이 경로로 계산해. C경로 이 경로로 이게 2번 문제예요. 이 경로로. 그러니까 1번은 요쪽에서부터 요까지 경로로 계산을 하시고 2번 문제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경로로 계산해라 이 말입니다. 2번.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압력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보정을 해서 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봅시다. 일단 봐보세요.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자, 요거는, 자, 볼게요. 1번부터 일단 풀이해서 답만 일단 적어 넣어 봅시다. 일단 요거는 조건이 요리 있다고 보고, 요거 적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있다고 보고, 1번은 우리가 요 경로로 풀지. 자, 일단 1번은 요 경로로 풀었을 때, 자, 봅시다. 자, AB 구간에, 1번이 AB 구간에 유량을 구하라 했지. 자, 보세요. 요게 유량이 60이니까, 여기는 헤드 한 개니까, 여기도 60이에요. 똑같이.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 60이고 그 다음에 AB 구간의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해라 했지. 그러면 요 마찰 손실을 하이제 윌리엄스 식을 통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하나 적어 놓으면 P는 6.053 곱하기 10의 7승 그죠? 저 구간입니다. 7승 그리고 곱하기 유량이 60이지에 1.85승 조도가 100 아닙니까? 그죠? 1.85승 곱하기 그 광경이 이제 25mm죠. 4.87승 곱하기 길이가 8m 아닙니까? 요렇게 해가 이제 푸는 거죠. 요렇게 풀면은 이제 뭐 29.29 킬로파스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요게 60 LPM이고, 그죠? LPM, 리터 퍼분. 그리고 350 킬로파스칼이었고, 그리고 요런 구한 게 29.29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유량은 당연히 60리터 퍼분이고. 그죠? 이렇게 이제 적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뭐냐면은, B 지점 헤드의 압력을 구하라 했지. B 헤드, 요 헤드에, 예? 요 헤드의 압력을 구하라. 그죠? 그러면, B 지점 헤드의 압력은 요거 두 개 더하면 된다, 아닙니까? 요거 두 개. 그죠? 헤드 쪽 압력과, 마찰 손실을 더하면 되잖아. 그죠? 이제 그렇게 더하면은 379.29가 나온다. 요게. 379.29 킬로파스칼이고, 그죠? 킬로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B지점 헤드의 유량을 구하라. 여기 유량을 구하라. 그죠? 요 유량을 구할 때,
우리가 Q는 K 루트 CP에서 Q는 K 루트 CP에서 K가 아까 32. 얼마였죠? 071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요게 이제 P 단위가 메가파스칼이거든 이게. 주의점. 요 킬로파스칼을 메가파스칼로 바꿔 줘야 되지. 그러면 0.37929 메가파스칼 요거를 적용하면은 유량이 62.46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 유량이 62.46 리터 퍼 분이 나온다. 요까지. 그 다음에 3번이 BC 구간에 뭡니까? 예. BC 구간의 유량. 이거는 요 구간은 헤드가 두 개니까 요걸 두 개 다 더해주면 되지. 요걸 두 개 다 더하면은 122.46이 나옵니다. 요게 요 유량은 122.46이 나오고 그 다음에 BC 구간에 맞춰 손실 압력을 구하라. 그러면 요 유량을 적용하면 되지. 그죠? 요 길이는 3에다 적용하면 되고 L 값에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유량이 압력이 16.47이 나와요. 16.47 킬로파스칼이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번까지 풀었고 그럼 C 지점의 압력을 구해라. C 지점의 압력을 구하면 요거는 요거 다 더해주면 되지. 요걸 더해주면 요 지점의 압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즉 이 지점의 압력 더하기 요걸 해주면 되지. 그렇게 해주면은 일단 답이 395.76 킬로파스칼이 나와요. 자, 그럼 일단 요거는 뭐냐면 이거 해놓고 내가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C 지점 유량은 똑같잖아. 헤드 두 개니까 요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적어 놓는 겁니다. 자, 일단 1경로로 풀었을 때 1번 경로로 요렇게 풀었을 때 요 지점에 뭡니까? 압력이 395.76 킬로파스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C 지점의 유량은 122.46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1번 경로로 풀었을 때 이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은 이쪽 경로로 풀었을 때 했지. 그러면 아까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다고 가정했으니까 DC 구간의 유량은 헤드 한 개 아닙니까? 요거. 그러니까 60rpm이 되는 거예요. 60리터 per 분. 헤드 한 개니까 60이다. 60리터 per 분이다. 그 다음에 DC 구간에 맞춰 손실 압력은 아까 이 공식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요것만 3m로 바꿔주면은, 그죠? 우리가 풀 수가 있지. 그러면 14.64가 나와요. 여기가. 요 구간에 맞춰 손실이 14.64 킬로파스칼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는 압력이 350 킬로파스칼 똑같고, 일단.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 C 지점의 압력은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되지. 그지? 되고, 그 다음에 C 지점의 유량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6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예, 요거 색깔을 좀 바꿔서, 자, 요 지점에 이거를 어떻게 2번 경로로, 즉 D 헤드의 경로로 풀었을 때는 얼마가 나오냐면 364.64 킬로파스칼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유량은 61팩입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보시면 이 지점의 압력이 다르잖아. 지금 이렇게 다르다. 이 지점의 압력이 두 개가. 그래서 뭐냐면은 보정을 해라. 3번 문제가 뭐냐면요. 3번이 뭐냐면은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자, A, C 경로에서의 C 지점과 맞지? 그리고 D에서 C 지점의 유량과 경로의 압력이 다르다. 그죠? 유량과 압력을 보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D 지점 헤드의 유량은 얼마로 보정해야 되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보정할 때는 요거는 이제 하나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정을 할 때, 자, 3번이 뭐냐면은 D점에 그죠? D점의 보정 유량. 자, 이렇게 나와서 이 지점을 보정해서 유량을 새로 고쳐라 이 말입니다. 이거하고 대비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유량을 구할 때
Q는 K 루트 CP잖아요. 요 유량의 공식이. 그죠? 그럼 이때 요 압력 있지 않습니까? 요 압력. 그죠? 요 압력을 구할 때 1경로의 압력이 있죠. 요 P는 1번 경로로 산출했을 때의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 압력. 여기 되겠죠. 395.76 kPa. 그죠? 요 압력에서 마이너스 뭡니까? 마찰 손실 DC 구간, C에서 D 구간의 마찰 손실. 이걸 빼주면 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면 요 지점의 유량을 구할 때는, 그죠? 유량을 구할 때 요 지점의 마찰 손실과 요 지점의 마찰 손실, 그리고 요 지점의 압력을 P 값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는 우리가 여기가 60리터 퍼분이었고 유량이, 그죠? 그리고 이쪽의 압력이 350kPa였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 구할 때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구한 거 16점 얼마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을 때 압력을, 요거를 요쪽 편에 압력을 집어넣지 말고 여기 1번 경로로 산출했을 때 압력을 집어넣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1번 경로 산출 압력을 적용해서 보정해주라. 조금 비슷하게 맞춰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 문제의 핵심은 요거예요. 요 지점의 유량을 구할 때 압력과 마찰 손실을 적용하죠. 그러면 요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요 압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C점의 압력. 여기에서 요 놈을 빼면은 요 지점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3번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보정을 우리가 보통 아까 풀었을 때 요쪽 편 푼 거는 요쪽으로만 계산했고 2번은 요쪽으로만 계산했지 않습니까? 근데 3번을 요쪽을 계산하는데 이쪽 거를 적용해서 보정해 주라 이 말이에요.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일단 그럼 3번을 한번 보시면은, 자 볼게요. 3번에 자 3번 D 지점 보정 유량. 자 그러면 우리가 Q는 K 루트 CP에서 아까 32.071 이게 K 값 아닙니까?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그죠? P 값을 적용할 때, 그죠? 이거는 395.76에서 요 값에서 395.76 그리고 마찰 손실 구한 거 있지? 14.64 요거를 뺀 값. 그러니까 요거를 D 경로로 구했을 때에, 즉 2번 문제 경로로 구했을 때의 압력이 아닌 1번 경로의 압력을 적용해라 이 말입니다. 보정 맞춰주라 이 말이에요. 요거를. 그리고 마찰 손실 뺀 값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보정 유량이 62.61이 나옵니다. 요 조심할 점은 요게 킬로파스칼이니까 메가파스칼로 바꿔줘야 되지. 0. 얼마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의점, 요 킬로파스칼이 아닙니다. 메가파스칼. 요 단위가 메가파스칼이니까 요거 주의하시고. 그죠? 그럼 62.61이 나옵니다. 보정한 유량이. 여기 유량이 본래 우리가 가정을 한 유량에서 62.61 리터 퍼 분의 유량으로 우리가 보정해서 이 값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뭐냐면 보정 후에 4번 문제가 보정 후에 D 지점에 대해 유량을 3에서 구한 유량으로 보정했죠. 이제 62.61이 나왔다 아닙니까? 이때 C 지점의 유량과 압력을 구하시오. 이놈 유량을 해가지고 요 지점의 유량과 압력을 구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C 지점의 유량은 보정 후에,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적어보면 4번 문제가 4번이 C 지점의 보정 후의 유량. 자,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번 경로 있죠. 이게 지금 뭐냐면 우측의 D 경로, 2번 쪽의 경로이기 때문에 이 1번 경로의 유량 있죠. 1경로의 유량. 그죠? 1경로의 유량 더하기 2경로의 유량. 이렇게 됩니다. 보정을 하게 되면 그 1경로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정 후에 C 지점의 유량은 1번 경로의 유량이 122.46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2번 경로의 유량이 이제 보정했을 때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걸 두 개를 더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C 지점의 유량은 왜? 보세요. C 지점의 유량이라는 거는 유량을 여기로도 보내주고 이쪽으로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두 개가 있을 때는 헤드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을 때는 그죠? 똑같으니까 곱하기 1을 해주잖아. 요걸 구해가지고 곱하기 2인데 이거는 곱하기 1을 하면 안 되고 한 개짜리 두 개짜리를 다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헤드 3개의 유량을 우리 계산해줘야 되니까 1번 경로의 유량에다가 보정이란 말은 이쪽에서 풀었던 거 말고 나머지 쪽에 가지고 보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보정된 유량을 더해주면은 일단 유량이 나옵니다. 그럼 185.07이 나와요. 요 지점에서 유량은 185.07 리터 퍼 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고 그 다음에 보정 후에 요 지점에 C 지점의 압력을 구하라 했지.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정 후에 D 지점의 압력 있잖아요. 3번에서 구했던 거. 그죠? 그다음에 2번. 요게 2번. 요게 보정 후 C 지점의 압력. 보정 후에 C 지점의 압력을 구해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정 후에 D 지점의 압력 있지. 요거. 요 지점 압력 요거 364.64를 구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마찰 손실을 그죠? 요 지점을 더해주면 압력과 요걸 더해주면 그죠? C 지점의 압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정 후에 D 지점의 압력이 300 보정 후 D 지점의 압력 이걸 또 우리가 보정 후에 3에서 구한 값이 얼마입니까? 3번에서 구한 게 3에서 381.12kPa. 보정 후에 D 지점의 압력. 그죠? 보정 후에 D 지점의 압력이 381.12kPa이 나왔잖아요. 그죠? 3번에서 보정 후에 D 지점의 압력. 그죠? 더하기 마찰 손실이잖아. 그죠? C 지점에 여기 있는 게 요게 D니까 요 지점에 보정 후에 3번에서 구한 값에다가 요 마찰 손실을 구해가지고 더해주면은 요 지점의 압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81. 이게 눈이 안 보여가지고 381.12kPa. 킬로파스칼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DC의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유량을 보정 후에 유량으로 1.85승을 해주면 되겠죠. 하이제 윌리엄스식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풀면은 15.843이 나옵니다. 15.843.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되지. 그죠? 더해주면은 C 지점의 압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396.96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 문제에서 1번 문제는 자, 1번 문제는 요 경로로 푸는 거고 2번 문제는 요 경로로 풀었는데 헤드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값이 다르게 나온다. 이 지점에서. 그죠? 그래서 3번 문제는 요거를 다시 보정해갖고 만들어라, 값을. 그때 요 값을 적용해라. 이 말입니다. 1번 경로로 풀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다른 경로로 풀었을 때의 값으로 보정을 해라. 이 말이고, 4번도 마찬가지죠. 요 지점의 압력을 보정해라고 했을 때. 예? 그러면 이 지점. 구한 값으로 보정을 해주라. 그럼 만약에 반대로, 요 구간을 물어보게 되면은, 요거로 보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걸 만약에 물어봤으면 3번 4번 문제가 이쪽 경로로 물어봤으면 반대로 거꾸로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요 수치 가지고 보정을 또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 대신에 만약에 내게 되면은 킬로파스칼을 메가파스칼이나 파스칼 정도로 낼 수는 있는데 파스칼은 수치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파스칼로는 못 내죠. 수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메가파스칼이나 킬로파스칼 정도로는 이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 부문은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십시오.